우리 인간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자꾸 혼자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 사람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학교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과 내 인생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둘 다 병행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일단 자기 혼자가 편하고 혼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완성의 길을 향한 공부 중일 겁니다. 독립 중이라는 거죠. 이 독립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혼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서 독립의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면 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나의 이론, 나의 사상, 나의 생각이 나오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죠. 저는 아직 이런 단계에 이른 분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부처님들만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죠. 그 세계적인 석학들, 연구가들 아직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저 기존에 있던 것들, 기존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그 틀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사회가 개인화로 치닫는다는 이 현상을 저는 독립하고 있는 단계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다시 이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립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으니까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독립이 된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핵개인의 시대는 독립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연대가 가능한 시대를 말합니다. 개인들의 성찰이 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생각의 독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부터 더 깊은 공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하는 일들을 겪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쉽고 간단합니다. 내 맘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각자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으면 안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내 맘 같은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도대체 우리들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왔길래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다시 내 맘 같기를 바라는 걸까요? 여기에 이 자연의 묘수이자 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생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어변의 고리가 이번 생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도, 고아로 자라나는 것도, 또 특출난 재주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모두 내가 지은 전생의 어변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연이라고 부르죠. 인연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다만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깨끗한 백지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대신 나도 모르게 끌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끌리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끌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원인도 사실 간단해요.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그럽니다. 내가 뭔가 끌린다는 건 거기에 내 공부가 있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고받아야 할 것이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계산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 하는 내 셈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셈은 자연이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지 애누리도 없이 철저합니다. 자연은. 그러나 인간의 계산은 좀 다르죠.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셈법이 다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갈등은 이 셈법의 차이에서 비롯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건을 하나 삽니다. 요즘엔 하도 물건값으로 시비가 붙으니까 정찰제로 물건을 팝니다만 과거 80년대만 해도요. 물건값이 거의 고무줄이었어요. 누구에겐 비싸게 팔고 누구에겐 싸게 팔고 아는 사람이면 못 깎을 테니 더 비싸게 받고 또 모르는 사람은 내가 꼬셔서 단골로 만들겠다고 더 싸게 파는 식으로 정말이지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 장사치들의 셈법이 오늘날 자영업들의 몰락을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셈법의 차이는 물건값만 그런 게 아니죠. 회사와 직원들 사이도 그래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밥벌이도 못하는 것들에게 정말 비싼 월급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테고요. 직원들은 고생은 자기들이 다 하는데 돈은 오너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의 갈등은 전부 다른 셈법에서 온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부모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자식들은 아니 부모가 갚을 것 갚는 거라서 별 감흥도 없는데 오히려 주는 것도 제대로 못 줘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셈을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셈은요, 자연이 알아서 합니다. 차곡차곡 장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생을 마치면 다음 챕터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 인생이 펼쳐지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번 생에도 과거의 그 장부에 기록된 것들로 만들어져서 그게 적용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연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에게 올 것이 오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 사회가 핵개인이 되고 독립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연대를 해도 할 수 있고요. 각자 셈법이 다른데 어떻게 융합을 하고 어떻게 연대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시 궁금해집니다. 그럼 자연의 셈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고 말이죠.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뭔가를 해요. 밥을 해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하죠. 자기가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행위들에 대한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만약에 그 한국전쟁이 벌어지던 때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건 대단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자연의 셈법은 자동적으로 시대적인 환경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자의 10원하고 부자의 10원은 같은 값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능이 있는 자의 노력과 재능이 없는 사람의 노력은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 인간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계산을 하지만 자연은 절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직원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압박감하고 자기 혼자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압박감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차이들을 자연은 알아서 다 계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은 이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고 사는 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동물의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맘대로 이 세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 자연의 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들의 예측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각자 자신의 셈법으로 뭐든지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좀비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은 모두 제거되고 그 본능만 남은 상태로 움직이는 좀비들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 같았거든요. 그 몇몇의 깨어난 사람들이 좀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도 보이고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좀비 영화를 재미난 오락영화, 호러 영화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절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라고 여기저기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 축제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좀비가 보인다고 하면 제가 엄청 욕을 먹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왜 가는 거지? 인생샷을 찍겠다고? 그게 인생샷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자연은 지금도 우리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인께서는 한마디 하십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과 끝은 내 앞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아냐 하고 묻습니다. 순간 말문이 탁 막히고 맙니다. 일단 뭐가 바르게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겠죠. 내 앞에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한다는 건 저 사람과 내가 얽혀있는 인연의 고리를 이해하고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만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받을 거 받고 갚을 거 갚아서 인연의 사슬을 풀어내가고 너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부모 자식의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구별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전 인류로 확장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 대장정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각자의 업력이 달라서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저 사람이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신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알고 가는 것이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내가 깨닫고 알아야 할 만큼 알고 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도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과 부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업력이 달라. 아는 것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풀어내야 할 숙제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아는 게 다르고 깊이가 달라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나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할 거라는 건 나의 계산이고 착각입니다. 같은 단어라고 해도 내가 이해하는 그 단어와 상대방이 이해하는 그 단어는 같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사랑해와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랑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다간 정말 한 방에 훅 가고 마탱이가 갑니다. 내 사랑과 저 사람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를 테니까요. 이 세상엔 절대로 내 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만 남습니다. 간단해요. 들어라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앞에 오는 그 어떤 상대도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변의 고리로 동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연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인연의 고리 서로 다른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전생이 어떤 인연이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전생을 풀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러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그 결과로 지금 내 앞에서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아니 과거에 어땠는지를 내가 안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싶은 거죠. 이럴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장 중요한 건 화살을 누가 쐈고 화살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빼서 목숨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의 전생과 나의 전생을 몰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걸 잘 보고 들으면 저절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오고요. 우리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사회적으로 붙어있는 명함에 써있는 그 이름들 갖고 자꾸 판단을 해요. 그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포장지일 뿐이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이 차면 넘치듯이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받아두면 저절로 나의 행동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한 사람의 공부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같은 방법인 거죠. 일단 들어라입니다. 보고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그에 맞게 상대할 수 있어집니다. 보통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성장을 하죠.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을 가면 거기에서 선생님을 보고 또 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선생님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거울입니다. 내 앞에 온 아이 하나를 바르게 대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게 부모고 선생이랄 수 있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다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상대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은 그저 돕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아니 이런 자연의 원리를 모르고 그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접근을 하니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이란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사람에게는 잘한다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마다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각자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 그 인생길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부터 사람 공부를 하세요. 그나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아이들보다는 훨씬 빨리 터득이 될걸요. 오히려 나이가 이점이 되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대신 습관이 굳어있는 게 있어서 이거 바꾸는 게 좀 어려울 거고요.
만약 나이가 젊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습관을 바꾸세요. 내 생각과 습관이 바뀐 만큼 내 삶은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렇게 사람 공부가 쌓여가면 결국 우리들은 팔색조가 되어 갈 겁니다. 이 사람에겐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대하는 식으로 천의 얼굴이 되어야 사람을 바르게 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늘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모든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특히나 이게 서양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서구 사회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힘으로 우겨 넣어 왔습니다. 무식한 거죠. 아이고, 남들이 어떻게 살던 신경 끄고 내 삶을 사세요. 내 인생은 내 앞에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 앞에 한 사람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내가 바르게 대한 만큼 사람들은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단체, 회사, 기관, 기구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과 이 세상을 경영해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뇌세포에서 일어난 그 한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바운더리만큼 내 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뇌세포에서 일어난 그 전기 신호가 손가락 끝에 전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연결된 조직들의 환경에 따라서 쉼없이 변해가면서 결국 뇌세포에서 일어난 전기 자극이 손끝에서 결과를 드러내죠.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같은 생각, 같은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펼쳐내는 건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나와 다른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는 건 멍청한 소리예요. 사람이 다르고 나와 얽힌 업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해요? 그저 깨달은 자와 중생이 있는 것처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구분을 할 뿐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팔색조가 되어가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야 내 앞에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어지니까요.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